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키워드로 읽는 동양사상 네 번째 주제 성에 대한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인은 이제 약간의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16세기에 활동했던 조선을 대표하는 두 분의 학자입니다. 근데 이 16세기에 활동했던 퇴계와 율곡은 뭐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많이 이제 부각해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분들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이제 성학십도라고 하는 작품을 퇴계 선생이 1568년도에 선조 임금에게 지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역시 율곡 이이 선생도 성학지묘라고 하는 책을 지어서 선조 임금에게 올립니다. 이 두 책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성학입니다. 성학. 성학이라는 이 단어는 중국의 성리학자들에게서보다 조선의 학자들에게서 더 빨리 출현합니다. 성학이라는 말은 성인에 대한 학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 성인이 되기 위한 학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성인, 뭐 요순, 우탕, 문무, 주공, 공자, 맹자 같은 그런 성인에 대해서 학을 해야 내가 성인이 되는 길을 찾게 되고 그 길 위에서 내가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이 두 이야기는 같이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성학이라는 단어 안에서. 그래서 이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을 한다는 이 목적을 퇴계 선생도 가지고 있었고 율곡 선생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학십도와 성학지묘의 공통점은 또 뭐냐면 임금에게 지어 바친 글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임금이 이 성스러운 임금, 제왕인 성왕이 되기를 위한 목적도 이 책들을 지은 목적에는 있었다. 그런데 그 성왕이 되기 위한 그 목적의 내용, 그 저작 작품들의 내용 속에는 퇴계 자신이, 율곡 자신이 그동안 평생 학문을 해오면서 자신이 성인이 되고자 공부했었던 결과물들을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퇴계 자신이 성인을 목표로 공부했었던 것을 정리해서 임금에게 올리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성스러운 제왕이 되어 주십시오. 율곡도 역시 그런 취지로. 그러니까 임금이 성왕이 되는 학문이나 내가 개인적으로 성인을 지향한 학문이 내용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퇴계 선생은 성학십도를 지어 바치면서 이렇게 10폭의 병풍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임금에게. 그렇게 요청을 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제 긴 글이 있는데 저 성학십도 작품을 바치면서 성학십도를 올리는 차자, 즉 상소문을 함께 편지로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긴 글인데 그 글 중에 일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옛날에 성스러운 황제, 성제나 밝으신 군왕, 명왕들은 이것을 걱정하시어 조마조마하고 조심하며 두려움과 삼가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오히려 미흡하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성스러운 황제나 밝으신 군왕들은 이것을 걱정해서는 뭐냐? 그러면 임금이라는 자리, 또 임금이라는 자리에 부여된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가. 그런데 내가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 걱정입니다. 그 걱정을 해서 하루하루 날마다 매 시간 조마조마하고 조심조심하면서 두려움과 삼가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임금으로서 해야 할 역할들 중에 어떤 것 하나도 소홀히 함부로 하는 것 없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지내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가 이런 자세를 취하면서도 미흡하다고 여겨서 뭘 했느냐? 그러면 내가 눈 가는 곳마다 내가 경계로 삼아야 할 경구들을 써붙이고 그걸 보면서 늘 자신을 다잡으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퇴계 선생이 이것을 병풍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자리에 뒤에다가 저 내용들을 병풍으로 만들어서 치고
앉고 일어날 때마다 이 병풍을 볼 테니까 이 병풍을 보면서 아, 내가 임금으로서 이런 점을 조심해야지, 이런 걸 명심해야지 라는 계기를 갖게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퇴계 선생이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성학십도 10폭의 병풍으로 만들 수 있는 내용은 이제 그림과 설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도와 설은 겨우 10폭의 종이 위에 펼쳐질 만한 간략한 것이고 생각하시고 몸에 익히실 것은 다만 평소 한가로운 곳에서 하는 공부일 뿐이오나, 그러니까 내용도 간략하고 또 그 내용 속에서 임금님이 생각하시고 익히셔야 할 것들도 뭐 특별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것은 없는데 도를 모아서 성인이 되는 요체와 근본을 바로잡아 다스림을 베푸는 근원이 모두 여기에 갖추어져 있사오니 오직 전하께서 정신과 의지를 이에 두시고 시종토록 반복하시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요 시종토록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그러니까 사실 뭐든 간에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걸 꾸준히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기 내용도 별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간략한 내용 안에 도를 모아서 성인이 되는 요체가 다 여기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근본을 바로잡아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 정치를 베푸는 근원 역시도 여기에 다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용도 간략하지만 그 간략한 내용 속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오직 전하께서 얼마나 여기에 시종토록 반복을 하실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 이게 하찮다고 소홀히 하시거나 귀찮다고 물리치지 않으심에 오직 거기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랬죠. 그리만 하오시면 종사와 신민의 다행이 이만한 것이 없을 것이옵나이다. 이 종사가 종묘 사직입니다. 종묘 사직은 이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하와 백성들. 네, 요들은 여기 종묘와 사직에 모신 분들은 신이고 요것은 사람들이죠. 신과 사람 모두에게 이만한 다행이 없을 것이옵니다. 라고 썼습니다. 율곡 이 선생은 성학지묘를 바쳤는데 이것은 이렇게 이제 두꺼운 책입니다. 아까 퇴계 선생 건 이제 10폭의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제 퇴계 선생이 평생 일군 그 학문적 연구 업적을 10폭의 그림으로 요약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성학십도는 성학지묘는 이제 율곡 선생이 일군 그 학문적 성취를 이 4개의 책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성학지묘, 율곡 선생의 성학지묘는 이제 통설 제1, 통설은 이제 원론적인 이제 그 성학지묘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를 쓴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수기, 제가, 정가, 위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신, 제가, 치국하고 관계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성현 도통, 우리가 얘기했던 그 도통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뭐냐면 이 수기편입니다. 수기편의 내용을 보시면 요 내용이 이제 요건 요쪽으로 이렇게 쓰여 있지만 이제 편의상 제가 이렇게 보시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수기편에 이런 내용들의 이제 그 아래 챕터들이 이제 있는데, 여기서 주목하실 것이 요 제일 첫 번째 입지라는 편입니다. 수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입지입니다. 입지. 뜻을 세우는 것이죠. 그 성학지묘 수기 제2 사항의 제일 첫 번째가 입지인데, 그 수기편에 대한 간략한 그 율곡 선생의 생각을 써놓은 것이 신안입니다. 신이 생각해보건대, 살펴보건대 하면서 쓰는 게, 대학의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수신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 근본이 어지러운데 끝이 다스려지는 법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에 제왕의 학문에서 자신을 닦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학집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본론에 들어가서 수기편을 쓴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취지를 설명을 했죠. 그런 다음에 입지장을 이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례차례 내용들을 썼는데 이 입지장의 이 내용이 뭐냐면 요렇게 또 썼습니다. 입지에 관한 내용을 쓰는 것인데 신이 살펴보건대 배움에서 입지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뜻이 서지 않았는데 능히 공을 이루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닦는 것 여러 조목들 중에 입지를 최우선으로 한 것입니다. 저 입지라고 할 때 요 지자가 뜻지자인데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 뜻지자는 선비사자 밑에 마음심자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런 형태의 해서체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이전의 서체로 전서체 같은 데 보면 요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마음심자입니다. 요게 요건데 요 선비사자로 쓰는 이 부분이 요건데 요것이 뭐냐면 갈지자입니다. 선비사자가 아니고 갈지자이기도 하고 저게 멈출지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 글자가 갈지자도 되고 멈출지자도 돼요. 이 옛날 전서체에서는. 그런데 이제 요 뜻지자라고 할 때는 갈지자와 멈출지자가 이제 같이 특히 이제 갈지자의 뜻으로 쓴 것인데 갈지자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 뜻지자의 의미는 목적지를 지향하는 우리들의 마음, 이것이 뜻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이제 세우는 것이 입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공부를 하는데, 학문을 하는데 배움에 있어서 내가 이 배움을 통해서 뭘 목표로 할 것이냐 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없다. 지금 그 얘기예요.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이런 취지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임금에게 올리기 위해서 제왕의 학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요 이제 수기고 수기의 첫 번째가 입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임금님에게 올린 이 내용하고 똑같은 것이 경목력열에 나와요. 경목력열은 황해도 해주 어린이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율곡 선생이 지은 아동용 교육 교재입니다. 그런데 이 경목력열,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책 경목력열의 제일 첫 번째 장이 역시 입지장이에요. 흥미롭죠. 임금에게 훌륭한 제왕이 돼달라고 했을 때 이야기했던 내용과 시골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이야기하는 내용이 똑같다고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린이들한테 해주는 이야기와 어른들에게 적용하는 이야기가 달라서는 안 되는 거죠. 어른들한테 해줄 이야기는 어린이들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뭘 요구를 한다 그러면 그건 우리 어른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이야기여야 됩니다. 그게 참이죠. 임금하고 시골 어린이들하고 대상으로 똑같은 얘기를 율곡은 하고 있는 겁니다. 입지장. 그런데 이 입지장에서 이제 요 이야기를 이제 요 이야기를 이제 맨 먼저 하게 되는데 이것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 배우는 이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모름지기 뜻을 세우는 것이다. 초학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입지를 해야 하는 것이다. 제왕의 학문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도 입지고 초학이 처음 배우는 이가 가장 먼저 할 일도 입지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뜻을 세우는데 그 학문의 목표를 세우는데 목표를 어디에 세울 거냐? 반드시 성인으로서 스스로 기약해야 한다. 나는 기어이 성인이 되고야 말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필이 성인 자기. 반드시 성인으로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기약해야 된다. 털끝만큼이라도 스스로 하찮게 여기거나 물러서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인이 돼? 이런 생각하지 마라. 너는 순임금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겁니다.
퇴계 선생이 많은 역할을 이제 조선시대에 했지만, 조선시대 학문과 사상의 영역에서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서원을, 우리나라의 이제 서원 문화를 본격적으로 이제 진흥했던 그 역할도 퇴계 선생이 하셨습니다. 그 많은 이제 서원이 초창기에 수립되는데 퇴계 선생이 관계를 했는데, 그 서원들 중에 영봉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이 있는데, 그 서원에 기문을 썼습니다. 영봉서원기를 썼는데, 거기에서 퇴계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은 최고의 경지, 즉 성인이죠. 성인의 경지에까지 오를 수 있을 테지만 낮은 수준의 사람들도 기린과 수사가 되는데 문제가 없어서 이랬습니다. 즉 서원에서 이제 어떤 학문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앞에 설명을 하고, 그런 학문을 하게 되면 그 결과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성인도 될 수 있을 테지만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기린과 수사가 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근데 이 기린이라는 게 뭐냐면 길한 사람입니다. 길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길, 흉 그랬을 때 흉은 피하고 길을 맞이하고 싶지요. 길한 일을. 근데 그 길한 일을, 길한 것을 사람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길한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든 다 도움이 되고 누구에게든 환영받는 사람이죠. 수사는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사람, 선비입니다. 그냥 내 자신을 그냥 방치해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나아지도록 갈고 닦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도록,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지도록, 금년보다 10년 후가 더 나아지도록 끊임없이 갈고 닦는 거죠. 아까 퇴계 선생이 임금막에 얘기했던 반복하는 거, 쉼 없이 하루하루 반복하는 거. 그래서 하찮다고 귀찮다고 멀리하거나 소홀히 생각하거나 하지 않는 거.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수사입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관직에 나아가지 않을 때는 집안을 반듯하게 하고 풍속의 표상이 되며, 관직에 나아가서는 나라를 바로잡고 시대를 구제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내가 관직에 나아가는가 나아가지 못하는가는 사실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갈 수도 있고요. 내가 나가기 싫어도 나가야 할 때도 있을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 나갈 때는 내 집안을, 내가 사는 그 고을의 풍속을, 내가 나가게 되면 나라를, 또는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를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이 학문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 이리하여 서원을 세우고 선비를 양성하는 본의에 저버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서원을 우리가 세우는 그 본래적 의미에 부합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퇴계 선생이 이 서원과 같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인이라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지는 못하더라도 누구나 기린과 수사가 될 수 있는 교육이 바로 퇴계 선생이 꿈꾸었던 서원 교육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요순 시대부터 시작해서 공자를 거쳐서 또 맹자를 거치면서 또 달라지고, 그리고 그것이 성리학에 와서 또 달라지고, 그 성리학을 받아들였던 우리의 그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이 이야기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의 감동을 줍니다. 이렇게 이제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어떤 인간형이 아니라 매 시기 공자가 바라봤던 성인이 다르고, 맹자가 바라봤던 성인이 다르고, 성리학이 이야기하는 성인이 다르고, 조선시대 율곡과 퇴계가 이야기하는 성인이 다릅니다. 이 성인은 끊임없이 시대 문제에 대안으로서 사람들에게 이제 영감을 주면서 우리가 어떤 인간형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성인이라는 개념 안에 담아서 설명을 하고, 그걸 학문의 목표로 제시하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학문의 정진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나부터서 성인을 지향하면서 성인까지는 못 가더라도 기린과 수사가 되는 그 목표의 정당성을 성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인을 단순히 신격화되고 추상적인 신화적인 그런 인물로서 볼 것이 아니라, 성인은 시대마다 그 모습을 달리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야기되어 왔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21세기의 성인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21세기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성인이 재해석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배움을 통해서 성인이 되는 그런 그 배움의 목표를 가지고 어제보다 오늘이, 올해보다 내년이, 금년보다 10년 후가 더 나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번째 강의 주제인 성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